안녕하세요. 이변을 읽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불송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관련해가지고 좀 각색해서 설명드리겠으니까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당연히 각색한 겁니다. 보면 대학생 A군은 소개팅을 통해서 B양을 알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사귀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이 A군에 대해서 집착이 심해지자 결국 A군은 B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학교에서 우연히 B양을 만나게 되었고 사귀진 않았습니다. 사귀진 않았지만 B양과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평소와 같이 B양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소한 문제로 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A군은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잘 푼 뒤 A군으로 집으로 가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1년이 지난 시점에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의 위기. 그래서 이제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장에 보면은 이제 B양이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제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내용들도 보면 딱히 그런 정황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강간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았던 사건이고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 당시 전후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B양과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그 결제 내역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검토했고 제가 다 준비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군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A군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조사가 잡히고 조사가 잡힌 시간보다 저랑 이제 한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제가 중요한 것들 짚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군은 B양과 오랜 기간 사귀어왔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그 다음에 B양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1년이 지나서야 A군에 대해서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당시 상황을 적은 일기장을 제출하였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데 일기장에는 이 당시에 강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A군이 이 사건 당시 B양을 폭행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고소인의 성기에 살펴봐야 강간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의견서에서 넣었던 판례입니다. 의견서에서 넣었던 판례고 그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논거도 보시면 굉장히 제가 의견서에 썼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연애 기간을 장기간 연애의 이 기간을 가져오며 많은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자취방 그다음에 과거에도 많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반항을 거부하다 현장의 곤란해 폭행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 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다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년이 그 사건 발생 뒤 1년이 지난 뒤에다 이런 점에서 가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사건이 이제 그 뭐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사회에 아직 나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불송치를 받으니까 이게 뭐 그 고소를 당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다음에 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 뭐 그런 연락도 오고 뭐 부모님께서도 뭐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 내지 재판을 하고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클라이언트분 즉 의뢰인분께서 굉장히 그 대학생 A군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미리 조사 가기 전에 미리 관련된 자료 즉 뭐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이제 당시 결제 내역 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이외에도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미리 다 준비해 달라고 했고 조사 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수사관님한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제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송치라는 즉 그 강간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무조건 초기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잘 대응해서 이거는 잘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제가 당부드리지만 뭐 로펌이 크다 뭐 이런 걸로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큰 로펌을 가게 되면은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랑 또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라고 이름은 적혀 있는데 또 그 밑에서 이제 의견서 쓰시는 변호사님이 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컨트롤 해줄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로펌의 규모, 이름 뭐 이런 거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내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그 다음에 모든 의견서나 뭐 수사, 조사 입회나 이런 걸 다 나랑 상담하신 그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지 요거 꼭 확인하셔서 요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뭐 여기 블로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면 저랑 상담을 통해서 제가 뭐 사건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 설명드리니까 그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